그래도 책을 썼기 때문에 뭔가 느껴지는 변화, 그게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알아보셔.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딱 먼저 이렇게. 공공기관들, 중앙부처나 관련된 공기업들 이렇게 하면 네. 땅이 요청이 오거나 네. 기고 네. 이런 것들.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혹시 해주시자면? 일단 목표를 좀 명확히 네. 이렇게 좀 정하면 네. 책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과정이 이제 순탄치 않겠지만 네. 충분한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네. 본인의 어떤 챌린지가 생길 것이고 또 그거로 인한 어떤 베네핏이 분명히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스마트시티 도전과 혁신이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 이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이고, 제가 이 책에 맞게 빨간색으로 오늘 빨맞춤을 했는데, 일단 스마트 시티란 개념이 어떤 건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시티,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서 네. 도시의 전반적인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그런 도시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네. AI,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AI 도시, 네. 그다음에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뭐 탄소 제로 도시, 도시의 어떤 목적에 맞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목차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네. 중국 디지털 시티의 시작, 확산, 그리고 혁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국 진출이 옛날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하지도 않고, 중국 시장이 막연하게 옛날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들을 좀 자유롭게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국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쭉 썼었어요. 그거를 쓰면서 지난 20년간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 중국 간의 이제 관계,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에 대한 거를 전제를 하고 이 책을 썼는데 2019년 12월부터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틱톡, 네. 핀두어두어라고 하는 알리바바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플랫폼이었고 요즘 쉬인이라고 하는 네,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나온 그런 플랫폼인데 그런 어떤 중국의 혁신성, 네. 창의성 부분들은 피하거나 장벽을 치거나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대응들 네. 한계를 계속 가져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왜 하필 중국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셨을까요? 혹시 다른 나라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많이 없나요? 사우디의 네옴시티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빈살만 왕세자가 앞으로 이제 사우디는 석유가 아닌 아이시티, 중동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큰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유의 프로젝트는 이미 중국에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현진 에코시티, 네. 미중 관계, 네. 한중 관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감추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관계 구축을 해야 된다. 저자분의 이력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된 솔루션 매니저, 지리정보 및 UCT 부서장을 거치셔서 스마트시티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의 한 1년 반 전에 쓰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 및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등 수출 얼라이언스 대응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거든요. 왜 하필 중국 및 해외였을까? 중국 뭐뭐뭐 이게 아니라 왜 중국을 특화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고요. 또 되게 특이했던 게 중국 베이징 지사 및 광저우 합작법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그때는 재직 중이셨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때의 중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정말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 활동을 하셨을 때랑. 제일 다른 점을 두 가지만 쫓자면 혹시 이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선정에 있을 때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때 느꼈던 거는 2, 3년 정도 후에 추격을 해서 우리를 앞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도? 15년.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느끼고 이 친구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 지금 와서 보면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라든가 유럽, OECD 국가 쪽에 IT 분야의 풍물이 이제 앞서가는 되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한 20년 하면서 이런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중국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라는 거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책을 내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이제 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쓰면서 뭐 힘들었던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책 썼던 과정이나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좀 힘들었다. 책을 쓴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 만나면서 파일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쭉 하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라인도 만들고 마지막 탈거하는 그 과정들이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낮에는 이제 제가 또 일을 하니까 네네네. 새벽 시간대 2-3시간 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육체적으로 시간 그게 제일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제 책이 출간됐을 때 네. 법적인 이슈들, 저작권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참고 문헌이라든가 인덱스로 다 집어넣고 중국에 관련된 또 변호사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힘들었던 과정이지만 네. 보람이 있었다고. 그때 이런 비슷한 인터뷰를 했을 때 책을 쓰고 나서 얼마 안 되셨을 때고 지금 책을 쓰시고 나서 그래도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책을 썼기 때문에 뭔가 느껴지는 변화 혹은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알아보셨죠.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딱 먼저 이렇게. 공공기관들, 중앙부처나 네.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공기업들을 이렇게 가면 네. 강의 요청이 오거나 네. 기고 네. 그런 것들, 스마트 관련된 행사에 이제 중국 전문가로서 뭐 강연하는 부분도 좀 추경하고 그런 부분은 출간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고 네.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좀 확장이 됐다. 인적 네트워크들이 네, 많이 네. 확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달라진 점. 알고 계신 걸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원래 이제 이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순서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사실 이 책이 있음으로써 이걸 통해서 연락도 오고 협업도 맺게 되고 더 많은 기회들이나 강연할 때도 이제 또 더 좋아지신 걸 이제 느끼시는 거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되게 큰 도전이셨는데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혹시 해주시자면 그래도 그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저는 이제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은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네네. 일단 목표를 좀 명확히 이렇게 네. 좀 정하면 네. 책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과정이 이제 순탄치 않겠지만 네. 출근한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네. 본인에 대한 챌린지가 생길 것이고 또 그거로 인한 어떤 베네핏이 분명히 올 것이다. 실제 이 책을 출간하려고 구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다.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네. 중국과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되는 부분이어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기업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좀 이 책을 봤으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건설, 엔지니어링, IT 관련된 기업 쪽에 있는 임직원들 세 번째는 이제 이 스마트시티는 여러 이제 주요 대학교의 학부부터 해서 석박사 과정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학교 관계자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